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설 코너입니다. 자, 고 박사님, 지금 저 돌아가는 모양새를 딱 보니까 예. 그 검찰이 27일 날 31군데를 압수수색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데를 전부 다 뒤졌던 게 거의 나와요. 예. 한 20군데만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안 나왔는데 아주 세세하게 뒤졌는데 28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지금 특수부가 아니라 중앙지검 특수 2부가 아니라 남부지검에서 남부지검이 금융조사를 제일 그렇죠. 잘하는 데 아닙니까? 전담부서죠. 그럼요. 예. 남부지검에서 신라젠이라고 하는 저 바이오 일종의 지금 팩사백이라는 항암 치료제가 뭐 거의 무리다. 예. 이제 대불이 판정이 났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10,000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한때 14만 원을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를 거의 다 개발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천정부지로 올랐지 예.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부산대 의대 인맥이고 이번에 이 사태에 많이 관련된 예. 그리고 이제 그 의대 교수들이 많이 태웠다.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게 한때 10조까지 갔어요. 시총 코스닥 2위. 그리고 이제 저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에 기술 특례 상장이 돼가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2017년 중후반기에 거의 뭐 암호화폐 뜰 때쯤 극단적으로 올라갔고 2018년 초까지도 올라갔다가 그 뒤에 좀 내려와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저 신라젠을 덮쳤다라는 거는 그건 좀 앞으로 만약에 지금 검찰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전반적으로 진행될 때 검찰이 누가 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 벌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다.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신라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좀 없어서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항암 치료제 이걸 개발을 거의 완료한 상태다.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실험을 한다 했죠. 삼상 실험을. 근데 이것이 뻥으로 지금 뻥이 드러나서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먹튀를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엄청 벌고 튀었죠, 다. 튀었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내년 총선도 있고 앞으로 대선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 입장에서 특히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정치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옛날처럼 드러내놓고 기업에다가 이제 손 벌릴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이제 돈 좀 주었다가 지금 삼성이고 어디고 다 코가 끼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더 거기다 어떻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완전 적폐청산한다 해갖고 다 기업들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박살이 났잖아요. 그거 다 달라가 소리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권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펀드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펀드에 대해서도 뭐 상당수 정치권 인사들은 조국이가 대선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저 펀드 기획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5천 조카 이분이 그런 쪽에 아마 선수인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아마 상당히 심도 있게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신라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만약 수사에 들어가서 누가 투자를 했고 어떻게 벌었느냐 어떻게 사게 됐고 누가 권유했냐부터 뭐 또 들어왔다 빠져나간 사람들 또 투자한 사람들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될 경우 이것은 대형 권력형 비리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상존을 하고 있다고 보고 늘 우리 황 수장이 주장하시는 또 물들 병원이라든가 이것도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쭉 연결된 인맥들 아닙니까? 특히 이 신라젠과 관련된 부산대 인맥, 의대 인맥들. 그게 문재인 수혜주입니다, 신라젠. 수혜주죠. 최고 수혜주 아닙니까? 최고 수혜주. 그러면은 부산대 의대
교수들은 잘 모를 거예요. 누가 이제 거기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산 인맥 중에 있죠. 이런 거 치고 빠지고 예, 예. 작전하는데 선수들이 있고 의대 교수들도 우리도 한 달에 좀 끼워주소. 예.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간 사람들은 또 정치권에 끈댄 또 교수들도 예,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과연 이런 부분까지 정말 이것은 이제 소위 정권의 영린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수사를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는 문재인을 배신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적 의리로 봐서 문재인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그 외에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이라든가 또 여러 부분에서 해가 되는 또 뭔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치우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정권으로 봐서는 적절하게 검찰도 살고 정권이 이제 적절하게 그 골치 아픈 종기를 도려내는 쪽으로 이제 딜을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그런 딜을 하려면 조국이 이제 벌써 제거가 돼버리고 문이 지금쯤 새로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이의가 없을 만한 사람을 그냥 임명하면 지금 벌써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해야 될 최선의 선택이 지금 안 되면서 정권은 그냥 조국에 그냥 올 배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가에 봤을 때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요 모든 사정 수사를 지시해 왔어요. 저 부패 수사. 예, 그렇죠. 그 부패 수사에 또 이면은 이 정권과 들어서 제기되는 의혹들, 뭐 아까 같은 신라젠이라든지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많죠. 많지 않습니까? 네. 사이 아들, 딸 관련 이야기라든지요. 우선 대통령 주변 그 아들 뭐 사이에서부터 말석이 안 난 사람이 네. 하나도 없잖아요. 다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이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 청문회 왔으나 뭐 국회 왔으나 모른다 했지만은 깊숙하게 조국이 이걸 정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자, 이 마당에 문 성격에 조국을 보고 조수석 내가 지금 당신을 어지간하면 시킬라 했는데 내가 도저히 지금 당신 지키려다가 정권도 같이 죽을 거니까 당신이 그냥 자진 사퇴 좀 해주라. 이 말을 이제 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내 밑을. 그러면 조국이 이제 문한테 나보고 혼자 죽으라고? 그럴 가능성이. 너 깨끗해? 여기서 깨끗한 놈 어디 있어? 깨끗한 놈 있으면 나한테 돌 던져봐. 에라 같이 죽어. 이렇게 말할까봐 겁이 나서 아무도 지금 조국한테 너 좀 들어가라는 말을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조국한테 방울을 달아야 해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데 다 조국한테 건수가 잡혀 있어. 네. 여권의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방울을 못 달 겁니다. 못 다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여권에서 조국의 그런 기자간담회에서 다 의혹이 해소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조국의 임명은 기정사실화 시키는 듯 하면서도 이런 청문회를 또 합의를 해줬어요. 예. 물론 뭐 재송부 기간 내에 하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서 6일이 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윤석열이가 못한 일을 한국당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국당에서 제대로 말하자면은 한 방이든 몇 방이든 해가지고 조국을 완전히 넉다운 시키면은 문재인으로서는 손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어떻게든 당신을 지키려고 내 외국 나갈 때도 국빈 노름 소리 들으면서 나가면서까지도 당신을 지키라고 알았다. 민주당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니 이렇게 돼서 내가 방법이 없다. 우리가 가서 청문회를 예. 제대로 방어를 못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정권도 살자. 그렇지 않고 바보가 아니는 이상 문재인이든 이해찬이든 여권 내에 또 전략가들도 있을 텐데 조국을 저 흠투성이 조국을 껴안고 들쳐매고 내년 총선까지 간다? 이렇게 될 경우
아무리 여권이 쇼를 부리는데 능란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긍정적인 변수가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반일관념 그것도 안 돼. 이제 다 김정은 이제 재미도 다 끝났어. 김정은 아예 상대도 안 해줘. 경제는 엉망이야. 미국, 일본 다 등 돌렸어. 경제는 더 짜그라져.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국을 끌고 가다가는 다 이야기한 대로 뭐 변곡점이나 뭐 내임덕 차원이 아니라 내년 총선이 끝나는 거고 그걸로 해서 정권이 거의 뭐 네임덕으로 와서 이제 끝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완전히 구렁텅이 빠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것도 내심은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인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권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무모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뭐 리얼미터라든가 어디서 엇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아 여론이 뒤집어졌다. 아니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다 민심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론조사보단도 현장 민심이 어떻다는 거 아는 것이고 뭐 동서고금을 틀어서 국민을 이겨먹는 민심을 이겨먹는 정권은 없어요. 최소한도 조국 임명에 대해서는 60% 내지 70%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뭐 명확하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가 다 돌아선 거 완전히 아닙니까? 동을 돌리고 있죠. 그럼 어디서 표를 얻을 거예요? 다만 이제 또 한국당이 또 질이 멸렬하고 또 야권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뭐 총선까지는 사실은 뭐 선거는 일주일 전에 또 다 결판이 나는 거니까 일주일 날 사이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또 조국이 법무장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 팍팍팍 발표를 하고 좌우에서 밀어주면은 그 얼마든지 뭐 만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또 외국 나가서 찬바람 좀 쐬면 정신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갔고 와가지고 그래 내가 여러 가지 보고도 들어보고 밖에 나가서 찬바람도 쐬니까 정신도 들어서 조국은 안 되겠다. 조국아 미안하다. 어쩌겠느냐. 네가 좀 참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옛날에 보면 이제 저럴 때 대통령이 딱 나가면 나간 동안에 죽이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이제 딱 한 명만 부르잖아요. 뭐 왕이 사원부나 이래 불러가 내가 좀 출다하고 올 거니까 갔다 오는 동안에 정리해놔라. 이러면서 이제 이 검찰이 갔다 오기 전에 조국을 이제 따라해가지고 조국이 뭐 그냥 내 이러다가는 진짜 죽겠다 싶어서 들어가야 있는데 제가 볼 때 정권이 그걸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문이 가는 시점과 조국에 대한 극단적인 시점인데 저 사람이 지금 이번에 이 저지른 내용들을 보면 그야말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특히 펀드 이런 것들 보면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차례 우회적으로 뭐 제3자 정도가 이렇게 했는데 조국이 제가 볼 때 노를 했을 것 같아요. 노를요. 간다고. 아마 말씀하신 대로 여권 내에서도 조국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을 거라 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황이 이런데 조국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간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개인적으로 제가 이 죄 있더라도 나 못해. 같이 죽자. 나도 살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그동안에 2년 넘게 이 정권에 설거지 다 해왔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의 설계자라 내가 진보 집권 프레임 그거 다 만들어줬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집권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이 정권에 쓰레기 청소해서 알 거야 모를 거를 다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딱 갔을 때 야, 이걸 도대체 정강석화 같이 달아멜라니까 저게 이제 상대가 이 정권의 설계자고 비리를 다 한 부분이라가 과거에 보면 뭐 그 DJ가 건노갑을 이선 후퇴시킬 때 그럴 때는 뭐 솔직히 정동영이 방울을 달았지만은 DJ나 그 아들들이 그럼요. 건노갑이 2인자로 뒤에서 설치니까 그 부담스러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눈치를 끌건
정동영이 방울을 따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선우태. 네. 그러니까 그게 자 이신전심으로 되는 건데. 근데 전노갑이 2인자였지만은 건노갑이 모든 정권의 비리를 갖다가 덮고 또 누구를 죽이자 하면 그걸 수행하는 이런 일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국은 2인자인데 그런 일을 한 독특한 2인자다.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 조국한테 코가 끼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를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내가 국회에서 국민청문회 기자간담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니 또 해주라고 되고 이러면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조국 페이스에 네, 이제 끌려가고 이런 있다. 정권도 끌려가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지금 6일날 청문회 한다라는 거는 딱 하나가 그러지 않았으면 7일날 발령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9일까지 한 이틀 최소한 벌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이틀이면 이제 검찰이 이제 청와대하고 영 대화를 안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9일날 예. 6일이죠. 6일. 6일, 예. 하면은 뭐 직접 소통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과 예. 저는 반드시 소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윤 총장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하겠어? 당신 생각은 뭐야?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럼- 윤석열도 지금 막 서두르는 것은 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틀림없이 오기 돌아오면은 오기 전에 일단 그럴 건 다 걸어놔 버리겠다. 해놓고 예. 대통령한테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갈 경우 펀드 문제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고 지금까지 내사와 수사한 상황으로 봐서 또 딸 문제는 이렇고 또 웅동학원 문제는 이렇다는 보고를 당연히 할 겁니다. 또 대통령도 그걸 받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윤석열이가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덮을 수도 없다. 뭐 내가 검찰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덮다가는 겁나게 다시 일어나요. 예. 나도 죽는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이런 하겠죠. 정도로 나온다면은 뭐 문재인 정권이라는 게 또 권력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뭐 아들이고 아버지고 다 죽이는데 무슨 조국이 여러 비리 알고 있다 해도 감옥에 집어넣어버릴까? 해버리면 끝이에요. 끝이죠. 그 신재미 같은 거 쬐까는 무슨 뭡니까 그 사무관인가 예. 기재부 그것도 좀 한마디 하니까 어디다가 정신병원에 조용훈이 보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김태우는 요새 유튜브 해갖고 아주 그냥 대박을 치던데 김태우 수사관은 신재민이는 객소리도 못하네. 얼마나 그냥 꿀밤을 주워버렸는지요. 김태우도 저렇게 하는 거는 김태우가 아는 게 더 많이 있으니까 구속을 못 시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몇 사람들이 걱정하는 검찰이 지금 뭐 문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딜을 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조국 부분을 적당히 뭐 조국이 임명하고 몇 달 뒤에 사퇴한다 하고 검찰 개혁은 뭐 서로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할 거다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차원을 벗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여기서 조국이 별일 없더라. 그래도 심각한 아니다. 그리고 뭐 검찰 개혁은 이 조가 안 한다면 아마 검찰도 같이 죽을 거예요. 국민 앞에. 윤석열이 뭐 그동안 좀 과대평가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윤석열의 개인적 캐릭터도 그렇고 검찰이라는 게 또 자기 조직 보호에는 뭐 물불을 안 가리는 데다가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다. 예, 판사들 예. 너희들은 웃겨. 뭐 이럴 정도의 우리나라 최고 권력과 엘리트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완전히 조국 하나 때문에 지금 묵사발이 돼버린다 검찰이. 예. 그렇지 않아도 뭐 검찰 다 권력의 충견이다 뭐다 해가지고 주구다 해가지고 뭐 검찰은 그렇게 엉망인데. 신뢰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이번에 누가 보더라도 정경심 씨의 그런 사건들은 이건 뭐 보나만한데 그런 것까지를 적당히 덮어가지고 넘어간다? 그거는 적어도 검찰에 그래도 상당히 뭐라 할까요? 뼈대가 있는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버텨내기 어려울 겁니다. 예, 저도 그렇기 그렇고. 때문에 윤석열이도 지금 아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게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잡아서 대통령 오면은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본인한테 직접 물어볼지, 뭐 장관을 통해서 물어볼지, 뭐 민정수석을 통해서 물어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문 대통령도 자기 판단에 어떤 결정적인 그것은 당이나 다른 쪽보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좀 치명적인 지저분한 이런 부분 하나가 검찰이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정리하겠지만은 이제는 이 부분을 안 물러나면 검찰이 터뜨린다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제가 볼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입학과 관련되는 스펙 조작이나 운동학원이나 사모펀드, 장학금 이런 부분 외에 지금 언론에 전혀 한 번도 안 나왔던 치명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평소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다 꼬불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부분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문한테 이걸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도 수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알고 있다. 근데 이거는 차마 끄집어내는 순간에 너무 폭탄이라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 정리를 좀 하는 게 정권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윤희 문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볼 때 이제 문희 조국한테 이런 게 나왔다는데 그게 곧 터진다는데 이 선에서 그냥 있는 선에서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 이렇게 제가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윤석열이가 이렇게 세게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노발대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겠죠. 예. 이건 뭐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과 같이 간다. 너와 나는 뗄 수 없는 운명체다. 그런 인식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 알려진 이제 내용들이요. 딸 얘기, 운동학원 얘기, 펀드 얘기, 장학금 얘기 이런 것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다 뒤지는 것이고 그중에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돈 문제라고 봅니다.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광국공사라든가 또 말씀하신 이런 신라젠 문제라든가 이런데 여권 내에 어떤 실세들이 거기다가 돈을 찔러 박아가지고 여기서 한몫 챙기려고 했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는데 모든 정보를 그리고 그걸 걸려서 수사받는 놈도 많고 그래서 5만 놈이 끈을 다 대려고 했을 건데 검찰도 이 부분을 손을 대면은 사실은 정권이 뒤집어진다. 거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었던 걸로 하고 저희들이 수사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졌으니까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한테 분명히 경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도 이런 냄새를 알고 지금 유력 언론사들이 다 달라붙었죠. 다 달라붙어서 아주 그냥 치밀하게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숨기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타가 언론으로부터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막을 길이 없죠. 언론사 옛날처럼 무슨 세무조사 한다고 해갖고 겁주어도 될 일도 없는 것이고.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보면 이 정권 들어서 숱한 의혹이 작년 말부터 터져나와도 다 수습했잖아요. 손혜원부터 다 수습했는데. 손혜원도 덮고 다 덮었죠. 블랙리스트도 덮고 다 덮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성역이 거의 무너져 버리는. 아니 그렇게 소위 말해서 친문 언론, 진보 언론들까지도 조국에 대해서는 비판 대열에 가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걸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일부 진보 패가 세력들이 예, 예. 어느 정도 결집은 했지만 그러나 진보 세력 중에서도 개혁 세력 중에서도 양식 있는 예. 지식인들은 이걸 아니다. 예라고 지금 입안이 다들 되고 그렇게 있죠. 생각하고 예, 있죠. 예. 입이 다 튀어나왔어요. 아무리 나도 진보 세력이고 좌파 세력이고 개혁 세력이지만 이거 아닌 조국 거죠. 이건 아니지.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 진보 세력 진보 인사인데도 조국은 안 되지 하는 사람들이 아마 황 소장님 아시는 그 진보 인사들 중에도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은 물론 일반 뭐 대중들의 경우는 뭐 그런 분이 적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오피니언 리더급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뭐 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그런 진보 좌파 인사들도 조국은 그건 아니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상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그냥 포위돼 버렸는데 언론에 본물이 터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문 정권이 사실상 조국 때문에 자신들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든 레임덕이 시작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됐죠.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레임덕 와중에 지금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손실을 최소화한 채 여기서 한번 탈출을 시도하느냐 아니면 이제 조국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제 같이 무너지느냐 이 선택만 남은 건데 자, 이 선택에서 지금 가끔씩 문정권을 보면요 저렇게 판단이 그러니까 조국이 모든 깨를 내서 지금까지 문정권이 나타나는 뭐 손혜원이 문제, 버닝썬 문제, 딸 사이 아들 문제, 뭐 우리들 병원 문제, 무슨 북한 석탄 밀수 뭐 이런 정제유 불법 한정 문제 이런 걸 다 무마해 왔는데 한 사람이 효율적으로 이걸 갖다가 잘하니까 너무 의존을 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다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잠시 비운 사리에 이런 부분들을 의사 결정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이 뭐라고 할까 감각이나 실력들이 청와대가 거의 공백 상태에 빠진 거 아니냐 진공 상태에 이러다 보니 의사 결정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다 멍하니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도 보여요. 초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가 예. 이 386 운동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뭔가 그 핵심적인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이 정권을 유지해 갔다 간다면은 지금 노영민 실장 체제에 들어선 이후로는 이렇게 여권 내에서도 뭔가 구심점이랄까 이런 게 무너져 버린 좀 게 있죠.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지금이라도 조국을 손절매하는 게 그래도 아직도 임기가 2년 반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냥 정권이 끝나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은 내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참 너무 우리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집회 날짜 박아놨으니까 조국을 밀고 가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같이 둘둘 말아서 그냥 이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참 촛불이 고작 이거였느냐 하고 한번 깨달아야 이 나라가 여기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뭐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한 5개월 반, 5개월 조금 넘어서 어제부로 예. 그 말씀 좀 하십시오. 예. 유튜브 구독자가 예. 10만이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뭐 우리 황 소장님은 40만 구독자에 비하면은 세 발이 핍니다만은 저로서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야, 천천히 그리고 끈질기게 하면은 경쟁에 이긴다. 예. 이런 것처럼 꾸준히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이 호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갖고 10만 이르렀고 그 중에 상당수는 우리 황장수 소장님 뉴핑의 그런 구독자들이시고 또 황 소장님이 그동안 이 방송에서도 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신 덕이 아닌가 보여지고 요 근래 특히 한 2, 3만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조국 덕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국이 좀 오래 가야 요새 조국이 성하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뭐 여름 휴가도 있고 그래갖고 떠났던 분들이 유튜브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조국 오래 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조국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아직도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고영신 박사님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영신 TV 나날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많이 좀 애청도 해주십시오. 자, 오늘 이 고영신 박사의 고언직설 코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마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